안녕하세요. 검색 광고 처음 시작하기 파워링크 실습 강의를 맡게 된 상생 어벤져스 컴퍼니 대표 김대한입니다. 지금 촬영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서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목차입니다. 오늘 파워링크에서의 유의점과 노하우, 그리고 입문자의 입장에서 직접 하는 이제 간단한 실무와 파워링크 대행사의 이제 생태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링크에서의 유의점과 노하우입니다. 이에 앞서서 광고란 것이 지금은 미디어나 매체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발달하는 시기고 또 뭐 메타버스다, 뭐 SNS 광고다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횡행하고 있는데요. 광고쟁이로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기술적인 광고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좀 접목이 되어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부분은 그에 바탕이 되는 기획적인 업무들이 조금 병행이 되어서 이게 혼합이 되었을 때 보다 같은 광고비나 같은 시간이나 노력을 들였을 때 더 효율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파워링크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소상공인 사장님 또는 대표님이시라면은 본인의 업체나 본인 타겟이 되는 키워드에 대해서 검색을 당연히 네이버든 다음이든 구글이든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검색을 했던 그 수많은 키워드, 모든 토시 하나 있더라도 전부 다 다른 키워드로 로직이 되거든요.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흔히들 파워링크가 상단에 뜨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친근하고 많이 접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에 뜰 수 있을까? 어떻게 저거를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궁금해 하셨을 이제 입문자에 대해서 입문자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쇼핑 검색 광고와 마찬가지로 클릭당 과금이 되는 CPC 광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 인테리어라고 검색을 했을 때 PC에서는 보통 파워링크가 10개, 1등부터 10위까지 상위권에 뜨고요. 나머지는 더보기에 뜨는데 보통은 PC에서는 비즈 사이트라고 해서 15등까지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보통 3위부터 6등까지 상단에 노출되고 나머지 순위는 더보기를 통해서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CPC 광고라는 것은 검색했을 때 해당 소재를 우리의 타겟, 즉 소비자가, 잠재 소비자가 검색 클릭을 했을 때 그 클릭당 광고비가 과금되는 광고 형태를 말하는 지칭하고요. 관련돼서 1등부터 이렇게 2등, 3등, 4등, 5등, 6등 요 순위를 결정하는 키워드마다 순위를 결정하는 원리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이버 광고, 검색 광고 툴에서 입찰가라든지 품질 지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진이 되는 광고의 형태입니다. 지금부터 파워링크에 대해서 이제 실무를 말씀드리기 전에 대행사들이 수많은 카피라이팅이나 소재를 연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마인드맵부터 해가지고 뭐 글자를 연구한다든지 글자 형태를 연구한다든지 또는 외국어를 연구한다든지 그 중에서 제가 많이 즐겨 쓰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워링크라는 게 몇 등에 뜨고 뭐 더보기에 뜨고 뭐 입찰가를 어떻게 조정하고 확장 소재는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병행돼야 될 거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획적인 그런 소재를 아니면 나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카피라이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노하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FAB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피처, 어드밴티지, 베네핏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먼저 피처 전략은 특색과 특징, 그리고 내 업체, 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강점이나 장점을 무엇일까라고 메모를 하고 그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거고요. 대표님들, 사장님들께서는 당연히 본인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훨씬 수월하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통은 사장님들을 만나보면은
동정 업계에 비해서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러이러해서 최고다. 내 제품이 정말 이러이러해서 소비자한테 좋다. 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할 점은 마케팅의 세계는 냉정하잖아요. 본인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좀 객관적으로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처 전략을 세우실 때 내 제품이나 특색, 내 제품의 특색이나 또는 강점을 조금 객관적으로 설문조사 형태로 해도 되고요. 지인들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그렇게 먼저 설정을 해 놓으시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배 아픈 천연 발효 청국장 또는 나쁜 남자를 끌어당기는 뿌띠 시술, 관련돼서 발효 청국장이나 뿌띠 시술 또는 뭐 직원 월급으로 전문 마케팅 해요라는 그런 뭐랄까 기획적인 내 특징이나 장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그거에 대해서 그 특징을 강조시키는 문구들을 조금 나열하는 것이 이 전략이고요. 관련돼서 파란색 부분을 보면은 이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아니면 문제점 파악이나 분석, 대안 도출을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보통 사람들이 쓰시는, 보통 사장님들께서 많이 쓰시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됐고요. 두 번째는 어드밴티지 장점,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사장님들께서 타겟으로 보는 그 타겟군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학원 원장이면은, 당연히 고등학생들의 어머니가 타겟이 되거나 또는 당사자가 되는 고등학생들이 타겟이 되겠죠. 그런 타겟들을 공유하고 있는 동정업계의 장점이나 단점을 분석을 먼저 하는 것이 이 어드밴티지 장점의 어드밴티지 전략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FDA 승인을 받은 업체예요. 근데 같은 업종의 경쟁 회사에서는 FDA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경쟁 업체의 단점은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우리 업체의 장점은 이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재나 카피라이팅에 쓴 문구가 예시가 경축 까다로운 미 FDA 승인이라는 카피라이팅입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매일 다르다, 매끼 다르다. 보통 요새 반찬 가게들은 한 달마다 뭐 레시피가 달라지고 매일 이렇게 레시피가 달라지고 메뉴들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들 강조하시는데, 그에 앞서서 같은 반찬 가게 업종이지만 우리 업체는 매끼 다른 거를 한번 해보자. 조금 힘들겠지만, 그렇다면 다른 경쟁 업체인 반찬 가게들은 매일 다른 것이 뭐 장점이라고 원래 어필했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걔네의 매일 다른 이 아이템 서비스가 단점이 되겠죠. 즉 우리는 매끼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카피라이팅을 쓴 게 매일 다르다, 매끼 다르다. 매일 다르다, 물음표로 경쟁 업체를 단점을 어필하고, 매끼 다르다 느낌표로 우리 업체의 장점을 어필한 카피라이팅이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베네핏 전략인데요. 이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타겟군은 공유를 하고 있지만 동정업계가 아니라 이종업계인 경우에 쓰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의 니즈가 있는 20대, 30대, 40대 여성분을 타겟으로 하는 업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우리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장이고요. 이 같은 잠재 고객층을 공유하고 있는 경쟁 업종은 요가, 성형외과 또는 뭐 피부과, 단식원 등이 되겠죠. 관련돼서 이 이종 업종에 대해서 단점을 분석하고 우리 업종에 대해서 장점을 분석해서 그 부분을 어필하는 전략이 이 베네핏 전략이고요. 예를 들면은 아직도 힘들게 살 빼, 이 부분은 힘들게 살을 뺀다는 단점을 어필하는 카피라이팅인데, 힘들게 살 빼는 업종 중에 만약에 우리가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하면은 힘들게 살 뺀다는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헬스클럽 앞에 파란색 글씨 보시면은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 스피닝, 타바타 등, 즉 내 몸을 직접 움직이거나 시간을 할애하거나 좀 혹사를 시켜서 하는 다이어트들이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점을, 우리 업종에 비해서 단점을 어필하는 것이 이 카피라이팅의 뭐 핵심이고요. 관련돼서 베네핏 전략을 쓰실 때는 광고법이나 명예훼손적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주시는 게 제 경험상 좋습니다. 관련돼서 쭉 예시를 조금 들어봤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행사나 적어도 저희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카피라이팅을 또는 소재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이제 실무에 대해서 입문자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같이 하면은 좋겠지만 지금 촬영 현장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캡처 형태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이따가 질문을 통해서 질문들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입문을 하려고 하면은 회원가입이 먼저 우선이겠죠. 네이버 광고라는 거를 흔히들 사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네이버 광고면은 네이버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다른 부분입니다. 네이버 아이디 있으면은 네이버 광고 아이디도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도 틀린 말입니다. 즉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링크를 이렇게 따왔는데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네이버 광고를 검색하셔서 들어가도 되고 이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들어가도 되고요. 들어가셔서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은 신규 회원가입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기가 있는데 네이버 광고도 네이버에서 만든 검색 광고 툴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이버 아이디로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상 대행사의 실무자로서 경험상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은 나중에 프라이버시적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장님들, 대표님들께서 직접 관리를 하시면 괜찮겠지만 사장님들, 대표님들 노무 신경 써야 되고 세무 신경 써야 되고 경영하셔야 되고 계획하셔야 되고 실무도 일부 하셔야 되고 영업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맡으실 수 있는 대표님, 사장님들 많이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디 비번 알려줄 테니까 직접 해주세요. 그런데 그 네이버 아이디는 자기의 개인적인 아이디이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알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험상 검색 광고 아이디 밑에 보시면은 검색 광고 아이디로 회원가입이 있으신데 그걸로 가입을 하셔서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 아이디를 전달해 놓으시거나 추후에 조금 숙달되시면은 직원분도 아이디를 만들어서 또는 또 다른 사업자 등록증으로 또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 아이디의 관리자 이관을 시켜서 관리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읊어보면은 검색 광고 아이디로 회원가입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는 게 좋고 네이버 실명 아이디로 가입하셔도 되세요. 네이버 실명 아이디로 가입 시에는 그 해당 아이디들이 전화번호가 겹치면은 검색 광고가 삭제되거나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당 3개 아이디까지 생성하실 수 있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 3개까지는 만들어 두시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은 우선은 기본 정보에 대해서 세팅을 해야겠죠. 처음에 사업자로 가입을 하시면은 사업자 등록번호나 그 기본적인 계산서 정보나 계좌 정보는 입력을 하셨을 건데 처음에는 이 아이디, 검색 광고 아이디가 인증이 되려면 실명 인증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걸 이메일로 인증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되어야 이제 추후에 광고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여기서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제 권한을 아까 말씀드렸던 권한을 주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보통은 공식 대행사에서는 네이버에서 마크업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클라이언트한테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광고주가 과금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를 네이버한테 이월 달에 받아요. 그래서 많이 직원을 이 부분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시거나 처음에 세팅을 놓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전략을 조금 세팅해보고 싶으실 때 공식 대행사나 공식 대행사 하청들에게 대행을 주셔도 어차피 쓰시는 광고비는 동일하니까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직접 운영하시게 되시면은 그 대행사가 마크업비를 받는 것 대신에 직접 운영 수수료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우리에게 5% 정도의 직접 운영 수수료를 이거에 입금을 해주게 되는데 쿠폰 형태로 주고요. 그 쿠폰을 쓰면 그건 또 우리가 광고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 달 예산이 얼마인지, 한 달 예산이 30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한번 고려해 보시고 공식 대행사를 활용할지 직접 운영을 하실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 권한 같은 경우는 왼쪽 기본 정보 쪽 보시면은 권한 설정이라고 네 번째 탭에 있을 텐데, 그 권한 설정을 클릭하셔서 관련된 또 다른 네이버 검색 아이디를 기입하시고 요청을 하면은 그 해당 검색 광고 아이디로 권한 요청이 가게 되는데, 그 해당 아이디로 또 로그인을 하셔서 요청 수락을 누르시면은 해당 아이디로도 여기 기존에 관리 권한을 줬던 아이디에 캠페인이나 그룹 소재를 관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파워링크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계정을 생성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고, 계정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캠페인, 그 다음에 그룹, 그 다음에 키워드, 그 다음에 소재, 그리고 확장 소재, 비즈 채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 군대 다녀오신 분은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캠페인은 조금 상위 단계 대대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대급 안에 있는 하위 단계가 그룹에서 따로따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그룹에 각각의 우리가 공략하고자 하는 타겟 키워드들을 등록을 하고, 그 키워드들을 아우를 수 있는 소재를 등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검색 광고의 세팅입니다. 캠페인 같은 경우는 해당 캠페인에서 기간, 예산, 그리고 상품 카테고리, 서비스명, 이벤트, 프로모션, 그리고 시즌성 등을 고려해서 여러 캠페인을 좀 등록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총 최대 200개까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을 이벤트 캠페인, 여름 이벤트 캠페인, 또는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은 가을 이벤트 PC용 캠페인, 가을 이벤트 모바일용 캠페인,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리하셔도 되고, 해당 캠페인에서 하위 그룹인 하위 항목인 그룹에서 이런 식으로 모바일 PC로 나누시고 관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밑에 부분인 그룹은 캠페인 안에서 등록을 하시는 거고요. 해당 그룹은 세부 운영 목표에 따라서 타겟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매체, 지역, 시간, 키워드를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매체라는 것은 내가 네이버 또는 네이버 제휴되어 있는 줌이나 네이트에도 내 소재를 노출시키고 싶으면 관련돼서 체크를 해주시면은 노출이 네이트나 줌에서도 됩니다. 즉 여러 가지 뉴스 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로그를 보다가 밑에 하단에 뜨는 파워링크 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지 노출 제외시키고 싶은지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그룹인 거고요. 지역이란 거는 해외, 크게 말하면 해외부터 대한민국, 또는 제주도만, 서울만, 또는 뭐 대전만, 대구만, 광주만,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또 업데이트가 돼서 페이스북, 인스타 타겟 광고처럼 핀을 꼽아서 반경 2km까지만 노출시키고 싶다, 이렇게 위치 설정도 가능합니다. 시간 설정 같은 경우는 보통은 내 업종이 예를 들어서 타투 쪽이다. 그러면은 내 잠재 고객들은 밤에 많이 활동하고 새벽에 많이 활동한다면은 그때 검색할 확률이 높으니 그때 새벽 1시부터 아침 6시까지 노출시켜 놔야지, 나머지는 내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노출시키지 말아야지라는 걸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키워드는 해당 내 타겟 키워드를 좀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를 등록할 수 있는 거고, 그룹은 최대 1000개까지 캠페인당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캠페인도 예산을 설정할 수 있고 그룹도 예산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한 달 예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으로 한 달 예산이 30만 원이면은 캠페인이나 그룹에서 하루 예산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30으로 나누거나 31로 나누면은 한 달 예산을 설정할 수 있겠죠. 예산을 설정되면은 해당 예산이 소진되면은 더 이상 그날은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클릭당 과금이 안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광고 그룹당
5개까지 기본 소재를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화살표로 조금 표시를 해놨는데 관련해서 모든 키워드들은 모든 소재와 매칭이 되고 5개의 소재를 등록했으면 그 소재 중 가장 효율적인 소재를 네이버 광고에서 자동으로 성과를 측정한 다음에 그 소재를 노출시키게 되는 원리입니다. 또는 해당 소재가 너무 밀고 싶으면 해당 소재만 노출시킬 수 있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획적인 부분이 병행이 되었을 때 이런 기술적인 게 접목이 되면은 2배, 3배 이상 효율이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획적인 거 먼저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광고 만들기 검색해서 기본적인 세팅 가능한데 처음에 로그인을 해서 광고 관리를 검색 광고 시스템을 들어가게 되면은 메인 화면이 뜨실 거예요. 메인 화면에서 왼쪽 상단을 보시면 광고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캠페인을 생성을 하려고 하면은 중앙 부분에 있는 새 캠페인 만들기를 클릭을 했어야 되는데 입문자들께 딱 안성맞춤으로 광고 만들기라는 탭이 생겨서 그거를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캠페인부터 그룹부터 키워드까지 등록하는 절차가 다이렉트로 되는 화면이 여기 지금 여기 제시한 화면이고요. 캠페인 설정 화면에서 맨 위에 있는 파워링크 부분을 설정을 하시고 캠페인 이름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 예산을 설정하시고 보통은 제한 없음으로 저는 많이 하고요. 그룹에서 예산을 많이 설정하는 편입니다. 해놓고 저장하고 계속하기 누르시면은 되시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광고 만들기 아니라 직접 캠페인을 따로따로 운영을 하면서 이벤트도 설정하고 싶고 모바일도 설정하고 싶고 시간도 따로 설정하고 싶고 또는 계절성으로 따로 하고 싶고 뭐 제품 서비스마다 다 따로따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에 있는 새 캠페인 만들기 클릭하셔가지고 같은 절차를 밟으시고 캠페인 안에서도 또 광고 그룹 만들기 그리고 광고 그룹 안에서도 새 키워드 등록하기를 설정을 하시면 되십니다. 여기서 키워드 등록하는 거를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타겟 키워드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맞춤 정장 업체라고 쳤을 때 강남에서 하고 있지만 대표님이 뭔가 어디인가에 꽂혔어요. 강남에서 제일 잘하는 맞춤 정장이라는 키워드를 내가 공략하고 싶다. 근데 강남에서 제일 잘하는 맞춤 정장이라는 키워드를 도대체 몇 명이나 검색을 할까요?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꽂혀 있어요. 내가 실무 담당자라고 하면은 무언가 설득을 해야 돼요. 물론 등록해 놓으면은 최저 가금은 부가세까지 77원이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어요. 클릭당 77원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어필하고 싶은 강남 맞춤 정장은 키워드는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그럼 설득을 할 때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거기서 가장 간단한 데이터를 보는 부분은 우리가 로그인해서 위에 탭들 중에 도구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그 도구라는 탭을 검색하시면은 밑에 키워드 도구가 있을 텐데 그 키워드 도구를 검색하셔서 해당 내가 보고 싶은 검색량을 보고 싶은 키워드들을 최대 5개까지 기입을 하고 검색량을 조회를 하면은 월간 모바일이랑 PC 월간 검색량이 조회가 쭉 되고요. 관련돼서 그 5개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가 최대 1000개까지 쭉 나와서 거기서 키워드를 수월하게 조금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들마다 예상 클릭당 과금 되는 그 순위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파워링크는 입찰가나 품질 지수에 따라서 순위가 키워드마다 변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순위 해당되는 예상 입찰가도 보실 수 있고 그 입찰가에 따라서 해당 입찰가는 한 달 동안 최대 풀로 노출됐을 때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 거란 것도 측정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소재까지 설정을 하셨어요. 여기서 팁을 드리면 이제 예산 설정 부분에서 균등 배분이라는 게 있는데 균등 배분을 체크하시게 되시면은 해당되는 내가 하루 예산을 5만원으로 설정했으면 5만원이 사실은 10분만 해도 다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클릭당 과금이 5,000원이고 하루 예산이 5만원이면은 산술적으로 10번이 내 잠재 소비자가 10번을 클릭하게 되면은 하루 예산 소진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날은 우리의 소재가 노출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균등 배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툴은 하루 예산이 조금
작은 사장님이나 대표님들께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신 분들도 활용하면은 때에 따라서 좋을 것 같고요. 비즈 채널 관리를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캠페인, 그룹, 소재, 키워드 등록하는 거를 조금 쭉 훑어봤어요. 그 부분에서 뭔가 심심하잖아요. 처음 화면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처음 화면 보면은 천안 인테리어 검색했을 때 1등은 사진이 안 뜨는데 2등, 3등, 4등, 5등, 6등은 현재 사진이 뜨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사진 등록이라든지 전화번호 등록이라든지 지도 등록이라든지 또는 부가적인 링크를 등록하는 부분을 확장 소재라고 하는데요. 그 확장 소재를 처음에 등록하는 부분이 비즈 채널입니다. 비즈 채널은 아까 말했던 상단 탭에서 정보 관리에서 들어가실 수 있고요. 해당돼서 웹사이트, 쇼핑몰, 콘텐츠, 전화번호부터 해가지고 뭐 네이버 TV 등 관련해서 내 업종이나 내 제품 서비스에 맞는 비즈 정보들을 미리 등록을 해놓고 어느 캠페인이든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시게 만든 툴입니다. 관련돼서 뒤에서 확장 소재 등록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전에 아까 광고 그룹에서 키워드를 등록하고 키워드 확장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키워드 확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키워드 확장이라는 거는 내가 타겟으로 하는 키워드들을 소재 그룹에서 관리를 할 때 이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거나 연관되어 있거나 검색량이 많이 클릭이 되는 그 키워드들을 자동으로 내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 소재를 노출시켜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보통은 저희는 키워드 확장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가을 시즌에 뭐 어떠한 프로모션이 하면은 해당 프로모션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놓치고 있는 키워드에서도 우리 소재가 노출되어서 잠재 고객에게 우리를 더 만나는 그 접점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키워드 확장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 키워드당 입찰가를 설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에 중간 입찰가로 자동으로 이제 과금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중간 입찰가라고 하면은 이제 가중치로 계산된 입찰가가 등록된 키워드 입찰가보다 커질 경우 등록된 키워드 입찰가로 입찰된다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확장을 활용하실 때 제외 키워드도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장 소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해당 화면이 그룹에서 이제 키워드 등록하는 화면인데 그 탭에서 네 번째에 가시면은 확장 소재 탭이 있으세요. 확장 소재는 보시다시피 전화번호부터 위치 정보, 네이버 예약, 계산, 추가 제목, 홍보 문구 등 또 여기서 블로그 리뷰까지 따로 이제 등록하실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즈 채널에서 먼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바로 등록이 될 거고 이 확장 소재에서 건건이별로 이 캠페인에 등록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확장 소재는 활용을 하시고 안 하시고의 차이가 클릭률을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경험이 있어서 꼭 이거는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캠페인과 그룹과 키워드 그리고 소재, 확장 소재 등 기술적인 부분과 그에 앞서 기획적인 부분으로 도출을 해서 쭉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나 통계에 의거해서 관리를 해야지 우리의 촉만으로 간만으로 광고 관리를 하는 시대는 사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보고서라는 거는 처음 화면에서 보고서라는 또 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서 탭의 세 가지 탭 중 다 처음 보고서만 일단은 신경 쓰시고 추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숙달이 되신다고 하면 대용량 보고서까지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제품 카탈로그 이제 쇼핑 검색 광고용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노출 도달이나 이런 통계 지표들이 있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노출이란 거는
우리의 해당 소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웹툰을 보다가 노출되든 뉴스를 보다 노출되든 또는 검색을 해서 노출되든 다른 데서 노출되든 노출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지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도달 부분은 한 사람이 100번을 보더라도 한 명으로 도달이 카운팅이 돼요. 즉 노출은 한 사람이 100번을 보면은 100회가 카운팅이 되지만 도달은 한 사람이 100번을 보면은 1회가 카운팅이 돼요. 노출이 100이고 도달이 1이면은 한 사람이 내 소재를, 해당 소재를 100번을 봤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노출이 만이고 도달이 1000이구나 그러면 1000명이 만회를 봤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관련된 통계에 대해서 해석은 그때그때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클릭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는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CPC, 클릭당 과금 내는 광고이기 때문에 클릭당 계속 카운팅이 되는 지표를 말씀드린 거고, 클릭률은 도달 대비해서 다시 말할게요. 노출 대비해서 클릭되는 그런 횟수를 나눠서 100분위 하면은 그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게 클릭률입니다. 전환이라는 것은 무언가 내 소재에 들어왔어요. 클릭을 해서 우리 사이트든 우리 플레이스든 들어왔는데 거기서 실제로 내 서비스를 구매할, 내 제품을 구매했을 때 1회 전환이 카운팅이 되고요.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서 전환가는 이 전환을 만들기 위해, 이 1회를 만들기 위한 광고비의 금액을 전환가라고 하고, 아까 얘기했던 클릭 수에 비례해서 전환수가 이만큼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100분위 한 게 전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표현을 드릴게요. 클릭이 내 소재에 100회가 클릭이 됐는데 전환이 1회가 됐어요. 그러면은 전환율은 1%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를 하셨다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입문자용으로 좀 간략하게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행사 실무자 입장에서 경험이나 노하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 사례를 하나 조금 들어드리려고 해요. 네이버의 수많은 툴 중에 우리가 검색 광고나 또는 기획 광고나 아니면 GFA 같은 성과형 광고를 진행할 때 어차피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는 광고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법상 또는 네이버 광고의 가이드에 맞는 소재를 꼭 써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주관적인 표현들, 최고다, 우리 거가 최고다, 아니면 우리 거가 가장 베스트다, 이런 단어는 원천적으로 쓰지를 못해요, 소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피라이팅 기법이라든지 마인드맵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을 통해서 단어들을 도출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우리 잠재 소비자들이 어떻게 조금 매력을 느끼고 이끌릴까라는 걸 생각해서 조금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실사례로 넘어가면은 수많은 툴 중 네이버 데이터랩이라고 요새는 통합이 됐어요. 예전에는 쇼핑 인사이트나 데이터랩이나 이런 걸로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네이버 트렌드를 검색하시면은 관련된 게 지금은 조금 집합되어서 보실 수 있고요. 해당돼서 제가 이제 쇼핑 검색 광고 때는 좀 디테일하게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일주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검색 트렌드를 볼 수가 있으세요.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도 볼 수 있고요. 이번 주 또는 직전 30일, 그러니까 직전 한 달간 급부상되는 키워드들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내 해당되는 패션이면 패션, 생활용품이면 생활용품, 부동산이면 부동산, 해당되는 내 업종 카테고리에 맞춰서 조금 캡처를 해 놓으시는 거는 저는 하나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한방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뜰 때가 있었어요. 그 한방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유념하게 보고 있다가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조격하는 문화가 되게 뜬 적이 있는데 그때 엄청나게 조격기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키워드를 분석을 해보니까 월간 검색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네이버 툴 말고도 뭐 다른 툴, 아이템 스카우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툴들에서 이게 약간 시장이 커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걸로 경쟁사도 알아보고 현재 올라가 있는 파워링크나 쇼핑 탭을 보니까 너무너무 치열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조교기와 필수적으로 매칭이 되는 제품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게 조격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격제를 또 똑같이 이제 월간 검색량부터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쭉 받고 트렌드를 받고 그 관련된 아이템도는 조금 승산이 있겠다. 다만 이 시장 자체도 이미 진입되어 있는 경쟁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처음에 밀릴 수 있겠다. 그럼 유니크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때 체크를 해놨던 이제 한방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접목을 시켜서 약간 뭐랄까 최초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한방 조격제라는 걸 떠올리게 됐고, 한방이라는 거는 사실 뭐 시장 가서 이제 약재를 사면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을 이제 넣어서 제품을 만든 이제 한방 조격제가 같은 파워링크, 같은 쇼핑 검색어의 소재라도 무언가 이 아이템을 사려고 하는 잠재 고객들에게 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클릭률과 더 많은 전환율을 끌어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 친한 지인의 그 컨설팅 사례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저희도 스토어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파워링크를 운영하고 있고 쇼핑 검색 광고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영업도 치킨집이랑 탕수육집을 했었거든요, 서브로. 물론 이제 제가 많이는 가지는 못했지만 그때 이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해당돼서 검색되는 키워드는 로직이 항상 달라요. 수억 개의 키워드가, 모든 키워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꼭 검색을 하셔서 그거는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파워링크가 상단에 뜬다고 하면은 그 탭마다 소비자들이 더 유용하게 여긴다고 네이버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탭을 먼저 띄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일부 키워드들은 그냥 플레이스만 뜨거나 또는 뭐 파워링크만 뜨거나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키워드도 일부는 있긴 한데, 대다수는 소비자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카테고리가 먼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들 중에서 파워링크가 먼저 뜬다고 하면은 일부 내 월, 연, 6개월 단위, 뭐 분기 단위 예산에서 조금이라도 파워링크에는 조금 편성을 하시고, 많은 예산을 쓰지 않으실 전략이라고 하면은 굳이 상단에 뜨지 않아도 되니 더보기에 띄워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의 목적은 상위 노출이 아니에요. 사장님들, 대표님들의 대다수는 이런 온라인 마케팅이나 검색 광고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면은 무조건 우리가 상단에 있어야 뭔가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단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물론 매출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업체나 업종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광고비를 비효율적으로 쓰면서까지 상단에 노출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뭐 웨딩홀이다 또는 뭐 고관여 제품 뭐 10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파는 업체의 사장 대표님이다 또는 담당자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목적을 어차피 우리 잠재 소비자들은 상단에 있다고 우리 거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5군데 10군데 업체는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구매하겠다라는 거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넣어놓고 마케팅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워링크도 잘 입문하셔서 더 많은 걸 만져보시고 기능을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은 되게 무궁무진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다 전부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마스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일단은 짧으면 짧지만 긴 시간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